네,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뭐 시장이 반등,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반등이 거의 뭐 나타나지 않고 줄곧 이틀 내내 지금 밀렸어요. 아침부터, 금요일 아침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종목들, 특히 중형주급 종목들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중형주급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2천억에서 뭐 한 5천억 정도가 대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좀 평균적으로 좀 많이 밀린 하루였습니다. 이틀이었어요, 이틀. 금요일부터. 그리고 좀 최근에 좋았던 종목들, 최근에 급등을 이어가고 있던 종목들에서 물량이 좀 많이 빠진 경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 줌인터넷 같은 거나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꾸준히 빠지는 것들, 그러니까 급등이 나왔던 것 중에서 최근에 백광소재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많이 빠지면서 연속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어두웠어요. 오늘은 분위기 자체가 보통 이제 시장이 이제 빠지더라도 대형주 위주로 빠지는 날하고 중소형주 위주로 빠지는 날하고 이게 구별이 돼가지고 분위기가 있거든요, 종목들. 근데 오늘은 종목들 분위기 자체가 썩 굉장히 금요일보다도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빠졌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야 이거 좀 갑갑하겠는데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게 만드는 하루였습니다. 키미디어 이것도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다. 그러니까 동전주들도 사실 많이 올라올 때는 이제 개인들이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싸다고 느껴지니까. 최근에 동전주들이 활개를 쳤잖아요. 200원짜리, 뭐 100원, 1, 200원짜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는 개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내가 만 주를 살 수 있구나. 같은 뭐 200만 원 가지고 200원짜리 만 주를 살 수 있구나. 수량 만 주를 채운다는 거는 비싼 주식을 그렇게 100주를 갖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개인들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퍼센테이지 가지고 싸우지만 이상하게 개인들은 더 싼 종목을 선호합니다. 10만 원짜리 이상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은 그것 중에서도 가벼운 종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은 개인들이 많이 접근하는 종목들에서 흐름이 좋지 않은 게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당히 좋지 않은 하루였고, 그게 이틀 이어지면서 만만치 않은 지금 최근 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흐름 보니까 굉장히 난해해요. 왜 그러냐? 일단은 뭐 G20 회의를 앞두고 저는 어느 정도 시장에 있는데 생각보다 기대감은 적어요. 많이 안 올라오고 있잖아요. 시장이 안 올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대감이 적다는 거예요. 기대감. 저 많이 올라오면 그만큼 기대감이 많다는 거고 G20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많다는 거고. 그러나 지금은 시장이 거의 뭐 올라오는 폭이 없죠. 흐름을 보시면 코스닥 흐름을 보시면 거의 뭐 G20 앞두고 뭐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냥 횡보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횡보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G20 회의에서 조금만 뭔가 괜찮은 방향으로 마감이 된다면, 얘기가 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일단 그거 앞두고 변수가 생긴 것이 이제 이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 이제 이란과 미국의 이제 무력 충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 투자자들 지금 다 매도로 지금 매도 방향으로 쏘고 있는 거잖아요. 주말 사이에 뭐 크게 진전된 것도 없고 사실 가장 최근 뉴스가 이제 미국은 뭐 그림자 전쟁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림자 전쟁 이 뭐예요? 특수작전.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란의 주요 시설을 폭파하는 거. 이런 작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 노출. 근데 이게 비밀 작전을 준비한다고 노출을 시켜놓고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이란한데 우리 이제 이거 그림자 작전을 시행할 수 있어. 비밀 작전 준비하는 거 노출을 딱 시켜놨어요. 비밀이 아니라 사실은 노출을 시켜놓고 지금 뭐 국제 뉴스에 다 나올 정도면은 이란은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작전을 노출시켜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실 증시는 위축이 될 수 있는 환경,
경제적으로는 지금 뭔가 지금 다 금융 상황은 유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충돌이 제대로 그냥 날 가능성은 사실 크게 없다고 일단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 뭐 그거를 뭐 확답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내가 뭐 할 거야, 내가 이렇게 그림자 전쟁을 할 거야, 비밀 작전 할 거야 이렇게 노출시켜 놓고 그거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좀 그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 약간 증시가 교란될 수는 있겠지만 요거는 조금 G20 회의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까지 가면서 별다른 일 없이 또다시 이게 잘 해소가 된다면은 이거 오히려 증시에 대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갑자기 생겨난 이란 변수만을 좀 놓고 보자면 한 며칠 정도 수요일 길면 한 수요일 그러면서 이제 29일, 28, 29 그 G20 회의가 딱 지나가죠. 오늘 24, 25, 26, 27, 28 그렇죠. 목요일이죠, 목요일. 28일이 금요일이네, 금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라는 거예요,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월, 화, 수, 목 정도까지가 이제 이란의 어떤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증시 어떤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놓여 있는 그 일정이고 그 정도 구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G20 회의가 딱 펼쳐지는 순간부터 이제 작은 내용에 의해서 급반등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다 추측이고 정말 이란과 미국이 어떤 무력 출동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일단 바라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들도 뭐 트위터로 또 뭐 쓰겠죠. 뭐 앞으로도 그런 것들도 주목하면서 저도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점을 좀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그걸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일정들과 작전을 노출시켜 놓고 뭔가 진짜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정도의 생각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증시의 움직임만 조금 파악을 좀 해보는 정도 조금 많이 눌린다면은 사실 뭐 오늘 이틀 눌린 걸로 다 끝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일도 똑같이 그렇게 펼쳐질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까봐야 아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실제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이 정도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시고 우리가 이걸 역행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지금 뭐 이 상황에서 둘 간에 지금 이런 분위기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역행해서 뭔가 기관들도 그거를 그렇지만 우리는 상승할 거야 이렇게 해서 막 끌어당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 세계적인 그 분위기를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후퇴를 하는 겁니다. 일단 현금화 시켜놓은 상태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뭐 괜찮아지면은 돈 다시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으로 지금 기관 외국인들은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같은 경우는 또 팔다가 외국인들이 또 잡았어요. 종가로 투신도 잡고 이런 뭐 파생시장이나 뭐 코스피는 기관들이 좀 붙잡아줬고 외국인들은 팔았지만 이런 파생시장이나 전체적인 뭐 수급 상황들을 본다면 딱 코스닥만 때리고 있거든요. 코스닥만 투신과 외국인들이 동반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만 때리고 있어요. 근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약간 움직임의 갭이 좀 차이가 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다시 원위치로 돌릴 거예요. 코스피 멈춰 있는 상태, 코스피가 좀 조정 나오는 상태에서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그게 언제쯤 나올지는 이번 주 중에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수요일 빠르면 내일이에요. 선물 움직임 보면은 빠르면 내일입니다. 원래는 오늘 오후로 봤는데 오늘 오후에는 어쨌든 지금 미국이 어쨌든 장중에 우리 장중에 밤이었잖아요. 미국이 어쨌든 미국의 낮 시간을 겪어봐야 된다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 수급 주체들도 그런 상황들 때문에 그냥 일단 매도해서 현금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파생 시장은 괜찮은 흐름이다. 파생 시장은 좀 붙들고 있다. 코스피가 보합 정도로 끝났나요? 코스피가 뭐 크게 빠지지 않은 것도 파생 시장 영향인 것이고 선물이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코스닥의 한 방에 키 맞추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또 높아지고 있는 거니까 뭐 자꾸만 이런 흐름이 나올수록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제 진짜 무력 충돌이 나면은 좀 골치 아파져요.
그러면 진짜 강력한 투매 한 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되면은 한 코스닥 한 2, 3%짜리 뚝 떨어지는 거 한 번 나왔다가 양봉으로 이제 V 반등을 그리면서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설마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은 어 그럴 수 있으니까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 수, 목, 금요일 전까지 어느 정도의 현금을 제가 아마 확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적어도 한 1, 20% 정도 조금이나마 확보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쓰지 않고 일단은 대기를 하고 있으려고 해요. 일단 최대한 일단 대응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만약에 그러한 흐름이 나온다 하면 그거 밑에다 대고 그냥 그거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많게는 뭐 20% 정도의 현금을 확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1, 20% 정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정말 사실 오후장에 기대를 했지만 그러지 못한 하루였기 때문에 체감상 좀 많이 힘들지 않았나 싶고요. 전체적으로 뭐 보유한 종목이든 아니든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많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좀 빠진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고 네, 뭐 기다려 봐야죠. 오후 밤 사이에 뉴스 좀 관심 가지면서 9시 뉴스나 이런 것들 좀 보고 대응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내려간 거는 또 올라오고 오늘도 올라간 것도 많고 올라온 것들도 뭐 반대로 또 이제 양방향으로 다 움직이는 거니까 시장이 종목들이. 자, 대북주들 얘기를 뭐 하면서 좀 마칠까 하는데 대북주들은 오늘 아침에 조금 좀 괜찮게 올라왔죠. 특히 제일 센 게 이제 삼육물산,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뭐 그다음에 이화공영, 오랜만에 이화공영 이런 것들, 동양철관, 가스 그 수도관이랑 같이 올라오면서 일신석재 뭐 이런 것들인데 대북주들의 흐름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북주들도 지금 많이 빠진 상황에서 지금 대북주들 대표적으로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를 보면서 경농을 볼까요? 대북주들 분위기는 지금 이건 조금 잠깐만요. 이걸 보지 말고 자, 대북주들의 분위기는 평균적으로 다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대북주나 100종목 넘고 거의 200종목이 육박하는 종목들 많은데 평균적으로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어떤 모습? 기존에 급등 나왔던 대북주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 급등 나왔던 상황에서 한 번 더 올라갔었죠. 그 상황을 커버를 하지 못한 종목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상승 파동에 못 미치는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중요한 거는 2월 28일에 내려갈 때 거래가 많이 안 터진 종목도 더 많습니다. 하락시. 이런 것들은 제가 다시 다 커버해서 올라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대북적으로는 좋아질 내용들이 더 많아요. 악화될 내용보다. 이미 악화될 내용은 다 나오면서 악화될 내용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진 종목들이 대북주에서 많이 나온 겁니다. 물론 종목마다 강하게 치고 달린 것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소수의 상황인 거고 대다수는 지금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그러니까 짧은 파동으로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길게 북한이랑 어쨌든 관계가 조금이라도 북미 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여지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물량이 빠졌던 자리가 없다면 이거 다시 채우러 올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신다면 조금 마음은 편하게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뭐 하루 이틀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고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대북주들은 진짜 앞으로 어떤 흐름이 펼쳐지느냐에 따라 어떤 대북주들은 뭐 대북주 나름이겠지만 지금 고점 만든 거 한순간에 뭐 덮어내는 파동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아직 진짜 그때 작년도에 이제 작년도 봄 여름쯤에 나왔던 그 파동이 이거보다 전에 나온 거, 이게 상장 전에 나온 거, 그 파동을 능가하는 한계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돼봐야 아는 거니까 지금으로서 섣불리 판단할 건 아니지만 또 섣불리 판단해서 얘를 너무 걱정해서 아 지금 안 가서 큰일이야 오늘 조금 대북주들 움직였는데 내 건 안 가고 이건 안 가네 이렇게 조금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대북주들은 어느 정도는 흐름을 좀 궤를 같이 하고 또 어떤 게 먼저 자금이 준비되면 먼저 치고 달려 원래 삼성물산 오늘 갑자기 뭐 치고 달린 거죠. 치고 달리고 준비가 되는 시기에 또 그동안 흐름이 약했던 것 후속으로 얘가 대장이 되는 날이 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가니까 특히 비료 같은 쪽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비료는 맨날 지금 보면 조비 경농 대장으로 가고 그다음 후속으로 뭐 중간에 아시아 종묘 있고 그다음에 뭐 대유 현대사료 뭐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시아 종묘가 더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어떤 날은 그러니까 비료가 올라갈 때 어떤 날은 대유가 제일 대장인 날도 있었고 근데 조비 경능이 일반적으로 좀 셌단 말이에요 평소보다. 그런데 오늘 그 흐름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계속 이게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금이 준비되는 상황이 다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어느 날은 현대사료가 최고로 대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흐름이 한 종목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야 이거 안 올라가 이게 다른 게 다 올라가는데 내 거 안 올라갔어.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북주에 관해서는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섹터는 아니고 대북주에 관해서만 자금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활발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너무 큰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장도. 자,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